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지만 좋은 슈팅 감각을 가지고 있어 내외곽에 상관없이 다양한 공격을 펼칠 수 있고 탁월한 피지컬과 윙스팬에 더불어서 NBA에서 유일하게 300경기 연속 출장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철강왕 칼 앤서니 타운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소속, 2019 NBA 올스타, 2018 올 NBA 서드팀, 2016 만장일치 신인왕, 2016 스킬 챌린지 챔피언. 그가 어떻게 빅맨이지만 다재다능한 스킬들과 성공률이 40%가 넘는 3점 슛을 장착할 수 있었는지, 또한 어떻게 미네소타의 1옵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지 그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1995년 11월 15일에 태어난 타운스는 뉴저지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대학교 때까지 농구를 했었던 선수 출신이었고 당시 학교 농구부 감독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찌감치 농구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3살 때부터 농구부 훈련을 따라다니면서 경험 많은 형들의 플레이를 눈으로 익혔고 아버지가 구한 NBA 선수들의 영상을 보고 직접 플레이를 따라해가면서 기초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농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하면서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에 길들여졌는데요. 자유투 연습 중에 슛을 실패할 때마다 벌칙으로 푸시업 10개를 조지면서 자유투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고 빅맨이었지만 드리블과 외곽슛 훈련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공격 옵션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로 진학할 무렵 그는 2m가 넘는 사기적인 하드웨어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고교 농구판에서 거의 막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요. 3년간 압도적인 활약으로 주 토너먼트 우승을 이끌어냈고 17살 때부터 도미니카 성인 대표팀에 발탁되어 피바 무대에서도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피지컬과 실력 둘 다 뛰어난 타운스를 채가기 위해 명문 대학들의 러브콜이 쇄도했는데 그 중에서 타운스는 대표팀 감독님이 계신 켄터키 대학을 선택했고 같은 학번인 데빈 부커와 함께 1학년 때부터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팀 내 뛰어난 가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타운스는 외곽 비중을 줄이고 골밑에 좀 더 치중하면서 림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볼 소유 시간을 적게 가져가면서도 적극적으로 림을 폭격하는 공수 양면으로 뛰어난 활약을 해줬고 그 결과 켄터키 대학은 NCAA 토너먼트 8강까지 38승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4강에서 위스콘신 대학에게 64대 71로 패배하면서 4월 초에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고 평균 10.3득점, 6.7 리바운드라는 우수한 기록을 남긴 타운스는 NBA 진출을 발표하고 2015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는데요. 1라운드 1픽으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지명을 받으면서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루키 시즌 정규리그 첫 경기부터 전체 1픽인 타운스가 2픽으로 LA 레이커스에 뽑힌 디안젤로 러셀과 마주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러셀은 야투율 28%로 4득점 2어시스트에 그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타운스는 14득점 12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주었고 원정에서 1점차 짜릿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타운스와 2년차 가드인 앤드류 위긴스 영건 듀오의 활약으로 8승 8패로 5할 승률을 유지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타운스를 제외한 주요 팀원들이 부진에 빠지거나 부상에 시달리면서 4승 20패라는 암울한 성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올스타 휴식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타운스는 2016 올스타전 스킬 챌린지에 참가했는데요. 1, 2라운드에서 드레이먼드 그린과 드마커스 커즌스를 꺾고서 결승에서 아이지아 토마스를 마주했습니다. 스킬 챌린지는 드리블, 패스, 레이업, 3점슛 4가지를 먼저 성공한 선수가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드에게 유리하지만 타운스가 마지막 3점슛 코스를 더 빨리 통과하면서 역대 최장신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스타전을 뒤로 거의 매 경기마다 20득점, 10리바운드 이상 엘리트 빅맨다운 기록을 뽑아내면서 미네소타의 1옵션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팀은 서부 13위로 정규 시즌을 마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타운스는 부상 없이 82경기를 모두 소화하면서 평균 18.3득점, 10.5 리바운드라는 1픽다운 기록을 만들었고 결국 역대 5번째 만장일치 신인왕으로 뽑히는 영예를 받았습니다.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된 루키 시즌을 뒤로하고 타운스는 다음 시즌을 위한 훈련에 매진했고 미네소타는 계속되는 부진한 성적에 사령탑으로 톰 티보도 감독을 선임하고 16-17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타운스가 초반 6경기에서 평균
22득점, 8리바운드로 뛰어난 활약을 해줬지만 주요 선수들을 40분 가깝게 하도 굴리다 보니 4쿼터에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고 1승 5패로 최악의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11월 뉴욕 닉스전에서 47득점, 18리바운드로 미친 활약을 해도 팀원들이 받쳐주지 않아 패배하는 등 뒷심이 부족해 작년과 비슷하게 서부 하위권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시즌 중후반부부터는 폼이 돌아온 루비오와 함께 뜨거운 슛감을 보여주면서 1옵션다운 활약을 펼쳤는데요. 소포모어 징크스 없이 시즌 평균 25.1득점, 12.3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팀은 작년과 똑같이 플레이오프에는 택도 없는 성적을 기록했고 서부 13위에 자리한 채 시즌을 일찍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13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라는 암울한 기록을 끝내기 위해 미네소타는 다음 시즌을 앞두고 트레이드를 통해 지미 버틀러를 데려오고 타지 깁슨까지 영입하면서 든든하게 선수 보강을 한 뒤 17-18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테랑들의 합류로 수비가 좀 더 정돈되었고 타운스와 위긴스가 공격에서 쏠쏠하게 활약해주면서 시즌 초반 5연승을 거두는 등 희망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티보도 감독이 주요 선수들을 평균 40분 넘게 굴리는 경기 운영이었는데 안정적인 타운스와 버틀러가 공격을 마무리해주면서 차곡차곡 승수를 쌓아갔고 서부 3위까지 올라갔는데요. 2월 말에 우려했던 대로 버틀러가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한 달 이상 결장하게 되었고 그 후로 연패에 빠지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는 승차 없이 공동 8위인 덴버와의 경기였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하는 단두대 매치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으로 이어졌고 타운스는 약 47분을 소화하면서 26득점, 14리바운드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타운스는 3년 만에, 미네소타는 14년 만에 맞이하게 된 플레이오프 무대. 1라운드 상대는 서부 1위인 휴스턴 로켓츠였는데요. 전반전에는 대등하게 맞불을 놨지만 후반부에 들어서면 무너지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결국 1승 4패로 일찍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나자마자 불화설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버틀러와 타운스가 서로 경기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갈등이 깊어졌고 미네소타는 타운스, 위긴스와 맥시멈 계약을 체결하면서 팀은 버틀러에게 적절한 연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18-19 시즌 초반 버틀러는 필라델피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상 버틀러를 떠나보내고 난 뒤 타운스는 그만한 선수가 세상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의 빈자리가 느껴질 것 같다 라고 형식적인 립서비스를 해줬는데요. 버틀러 없이 치르는 첫 경기에서 타운스는 25득점 21리바운드로 골밑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했고 다음 경기에서도 25득점 16리바운드로 맹활약하면서 연승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월에는 NBA 역사상 최초로 300경기 연속 선발 출장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철강왕의 하드웨어를 지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위긴스는 다시 부진에 빠졌고 타운스도 부족한 수비력이 드러나면서 버틀러가 없다는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결국 미네소타는 서부 11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게 되면서 타운스와 위긴스가 버틀러의 공백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난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에 타지 깁슨, 데릭 로즈 등 주요 선수들이 떠나면서 서부에서 약체로 평가된 채 19-20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리 어빙이 합류하면서 기대치가 한껏 올라간 브루클린을 상대로 개막전에서 36득점 14리바운드로 대활약하면서 아슬아슬하게 1점차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또한 위긴스도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3연승을 달리게 되는데요. 그 다음 맞이하게 된 정규리그 네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와 제대로 붙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농구가 아닌 몸싸움이었는데요. 필라델피아가 20점 차로 크게 앞서있던 3쿼터에 리바운드 과정에서 타운스와 엠비드의 팔이 낀 것이 발단이었고 엠비드가 타운스를 먼저 밀치자 타운스는 헤드락을 걸어버리면서 나머지 선수들이 겨우 싸움을 뜯어 말렸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 둘은 모두 퇴장당했고 각각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SNS로도 서로 디스를 주고받았고 타운스는 2경기 휴식을 취하고 샌안토니오전에서 복귀했는데요. 위긴스와 58점을 합작하면서 대승을 거뒀고 현재 미네소타는 위긴스가 터지면서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타운스가 이번 시즌에는 미네소타를 플레이오프 무대로 이끌 수 있을지, 더 나아가 단점으로 지적되는 수비력을 보완해서 차기 NBA를 대표하는 완성형 센터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많이 남은 그의 커리어가 기대됩니다.